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저희 가족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달간 간병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형제들끼리 분담한다고 해도 몇 달이 지나니까 저축해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죠. 45세 직장인 박종구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종구 씨와 같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독거노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평균 간병 비용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발생하며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양원에 가야 할 때가 됐나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들이 있답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자녀랑 같이 살거나 간병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야지. 하지만 각각의 선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간다고 꼭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선택만 하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산다고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세대 차이가 커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간병인은 어떨까요? 간병인은 병상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돈은 하루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평균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가정은 간병 파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시죠. 그럼 요양원은요?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자고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는데 답답해서 못 살아요. 집단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혼자 사시면서 방문 케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독립적인 생활도 하시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규모로 함께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의지도 되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셋째, 요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케어 시스템도 있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넷째, 동네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 부담도 적고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아, 이런 방법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요양원에 가거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답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다시 말해서 노년기의 삶은 제한된 선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75세 된 김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노후 생활의 지혜와 실제 사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김옥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까지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걸어본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빛이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모두가 가는 길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만의 길을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75이에요. 5년 전에 먼저 간 남편 생각이 요즘도 자주 나요. 밤이면 더 그립죠. 남편이 있을 때는 노후가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 의지가 되니까 아플 때도 서로 부축하면서 병원 다니는 게 그저 행복했지요. 혼자 되고 나니 병원 가는 일조차 큰 산이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에 가면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다리는 아프고 옆에서 부축해줄 사람도 없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아들, 딸이 있긴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에 어린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정신없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삶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불편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장 먼저 아들과 딸네 집에서 번갈아 가며 3개월씩 함께 살았습니다. 간병인도 6개월 정도 고용해서 생활해 보기도 했고요. 요양원 생활도 반년 동안 해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란 걸 모두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곳에서는 정작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식들 집에서 지내면서 느낀 그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하는 말에 담긴 냉담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할머니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밥을 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했어요. 내가 늙어서 지저분해 보이나? 그런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그 애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안아주고 받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어머니 하면서 한숨 쉬더라고요. 긴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썼어요. 매달 400만 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들, 딸이 보태줬죠. 근데 그게 또 맘에 걸리는 거예요. 자식들 등골 빼먹는 것 같아서. 반년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조차 큰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 연금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홀로 버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저희 집의 식탁은 늘 소박했습니다. 진수성찬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제 삶의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많은 돈을 들일 여유는 없었고 그런 소박함은 결국 간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간병인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식사는 소박한 정겨움에 그쳤습니다.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식사가 토끼먹이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부탁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요양원이었고 시설은 부족했지만 제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의 군대식 생활은 제 자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무조건 자야 하고 마치 감옥 같았어요. 집단 생활의 규율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나날을 보내던 저는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얼마 못 견디고 결국 집에 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반찬 가게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힘겹게 걸어가면 늘 엘리베이터까지 반찬을 들어다 주던 착한 젊은 부부였죠.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돈 때문에 다투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샤인머스켓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걸 사준 걸 가지고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에도 기죽지 말라고 아이에게 샤인머스켓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돈을 낭비한다고 나무랐고 아내는 딸이 오랫동안 샤인머스켓을 먹고 싶어 했기에 몇 년 만에 한 번 사준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을 조용히 듣고 있자니 삶의 무게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도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지난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족한 형편을 걱정하며 아내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돈을 함부로 써버려 딸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며 두 끼 식사를 만들어 주시면 매달 50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두 끼만 먹고 많은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젊은 부부는 순간 멈칫하며 제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기가 좀 불편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한테서 큰 호의를 받았다고 느끼는 듯한 고마움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매달 50만 원을 주는 것은 제게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집에 와서 두 끼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 놓고 집도 깔끔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가 수입에 만족한 젊은 부부는 일을 성실하고 정성을 다해 해주었고 덕분에 저희 생활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1년 동안 이어지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엔 돈을 받기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할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국을 들고 와서는 어머님, 진지 드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의 딸아이가 저를 할머니, 라고 부를 때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해져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맺힌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노후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비싼 요양원이나 전문 간병인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매달 50만 원으로 400만 원보다 더 값진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정해진 답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생이란 참 묘한 거예요. 젊었을 땐 그저 정해진 길만 보였어요. 자녀랑 살든지,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든지 이 세 가지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노후란 건 자식 손에 맡기는 거였어요.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식들도 바쁘고,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고요. 꼭 남들 가는 길만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저처럼 반찬 가게 부부와 정을 나누며 사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동네 사람들과 품앗이하듯 서로 돌보며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이해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아닐까요? 봄볕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한없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 길이 조금 낯설고 새로워도 괜찮아요.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특별한 행복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때론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르듯 우리가 찾을 행복도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후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 길 위에서 만날 작은 행복들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답이며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길은 모두 로마로 통한다고들 하지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해진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후의 원칙이어야 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만 있다면 많은 재산 없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 채널 교훈과 지혜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노후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